자, 거기 문제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는 대부분 학생이 잘 되는 것 같은데 4번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4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 값을 구하라는 건데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얘는 세제곱에 차로 되어 있는 놈의 곱셈 공식의 변형은 일단 전체 세제곱 가시고 마이너스일 때는 가운데 나오는 거 제거시켜야 되는데 플러스로 들어가야 돼. 3배에 얘 곱하기 A 하면 1이고요. 괄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x 빼기 x분의 1이 필요하거든. 우리 이 식을 x로 이렇게 나누면 앞에 거는 x고요. 뒤에 거부터 쓰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 가운데 게 마이너스 3인데 넘기면 3이 되거든. 3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3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의 제곱 27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더하는 것은 30. 그래서 첫 번째 답은 5번이 됩니다. 4번에 5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이제 넘겨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9번. 2의 천제곱을 15로 나눴을 때 천만 2의 천제곱 2의 천제곱을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면 이건 문자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보라고. 예를 들어서 2를 x로 잡아버리면 이 새끼를 뭔가 2를 이용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2를 x로 잡았을 때 15라는 숫자를 x에다가 13 더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못 푸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x의 천제곱 얘를 15에 해당하는 게 이거니까 x 플러스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를 쓰면 이거 0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13인데 마이너스 13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 숫자가 13의 천제곱이 돼서 2의 천제곱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2를 내가 x라고 잡으면 얘를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면 안 되고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어떻게 가냐? 15를 x라고 잡는 거야. 15를 x라고 잡았을 때 2의 천제곱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15가 x라면 생각해봐. 2의 거듭제곱 중에서 15에 가까운 숫자가 있어. 그게 2의 대제곱 16이야. 즉 16이라는 숫자를 x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얘는 x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2의 천제곱이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4제곱에 다시 또 얼마로 들어가는데 2, 4, 2, 8에 250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2의 천제곱이라는 건 2의 4제곱에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에 250제곱을 뭘로 나누는 거냐면 x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정리해서 이거 0 되게 하는 x값이 그냥 0이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1에 250제곱 나머지가 1 된다. 이렇게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를 좀 간단한 x의 형태로 표현할 때 얘를 x라고 잡았을 때 얘를 바꿔주는데 15에 가까워지는 2의 거듭제곱 16을 생각하셔서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시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갈게요.
자, 11번 문제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f의 3x-2 얘를 1차식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입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 0 되게 하는 x값이 1이죠. 그 1을 x자리에 집어넣은 게 나머지 되는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f1이 돼요. 그러니까 f1 값이 지금 3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라고. 첫 번째 식이. 두 번째는 4배의 fx 마이너스 8 요놈이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또 나머지 정리를 쓰면 이거 0 되게 하는 x값이 2잖아. 그 2를 x자리에 집어넣은 즉 4배의 f2 빼기 8이 나머지가 되는데 나머지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면 f2가 얼마가 되냐면 이거 넘겨서 4로 나누면 2가 되는 거예요. 자, 다 됐어. fx라는 놈이 1일 때 값이 3이고 2일 때 값이 2야. 근데 fx는 2차항의 개수가 1짜리 2차함수라고 했으니까 fx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럼 f5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보시면 f1 값이 3이야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a 플러스 b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2 값은 2를 대입하면 4에 2a 더하기 b가 돼서 이 값이 또 2가 되네요.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얘를 짬뽕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밑에 식에서 윗식을 빼 b가 날라가고 그럼 a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고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b는 6이 됩니다. 따라서 fx라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 돼서 구하라는 값이 f5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f5는 5 집어넣으면 25 5 집어넣으면 20 구하기 6이 돼서 구하라는 값은 11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만합니다. 그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자, 세 상수 ABC에 대하여 3차식이 있습니다. fx는 x세제곱에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런데 1을 집어넣었을 때와 3을 집어넣었을 때와 4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모조리 5로 똑같대요. 그럴 때 A값, B값, C값을 구해서 이놈의 값을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풀지 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여기 미지수가 몇 개냐면 3개인데 1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3개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연립방정식으로 해도 A, B, C를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인수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럼 인수 정리라는 게 뭐였어? fx라는 식의 x자리에 알파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0 된다면 그러면 fx라는 식은 반드시 x-알파라는 1차식을 인수로 받습니다. 이게 인수 정리예요. 그러면 이걸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가 1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가 0이 아닌데요? 그럼 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일단 0이라고 생각하면 fx라는 놈은 1 집어넣었을 때 0 되고 3 집어넣었을 때 0 되고 4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거니까 x 빼기 1이라는 인수와 x 빼기 3이라는 인수와 x 빼기 4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깔아줘야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줬으니까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게 0일 때를 계산한 거잖아. 근데 0이 아니라 5로 다 똑같지. 그러면 뒤에다가 뭐 해주면 돼? 추가적으로 5를 붙여주면
F1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0인데 5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5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fx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b, c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전개를 하시면 되죠. 자, 요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좀 전개합니다. 여기는 최고차가 x 3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 상수항 이렇게 들어갈 건데 2차항의 개수는 세 수의 합이 들어간다고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여기 들어가는 거는 두 개씩 곱한 놈의 합이야. 요렇게 곱한 걸 3에다가 요렇게 곱한 걸 4에다가 요렇게 곱하면 12가 되는 거지. 쟤네들의 합이라고. 그럼 이것을 쌍을 더하면 얼마야? 15에다가 4를 더하니까 1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숫자끼리 곱한 거. 세수의 곱.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12. 근데 뒤에 5가 붙어 있으니까 더하기 5.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B 값이 19가 되는 거고 C 값이 마이너스 7이 돼서 구하는 값은 얘 A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8 B가 얼마라고? 19 C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7인데 플러스 7 돼야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19에서 하나 빼는 거니까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식이 x에 대한 2차식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상수 k 값과 f1 값의 합을 구하라. 지금 4차식의 다음 식이 있는데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 x 플러스 8 더하기 k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fx라는 2차식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인수분해 한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인수분해 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4개의 1차식이 있을 때 2개씩 짝짓는 거잖아요. 1차항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잡으라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주면 1차항의 개수가 여기 8이 되고요. 1차항의 개수가 여기 10이 되고요. 1차항의 개수가 10이 되니까 똑같아지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것도 전개를 하시면 이렇게 되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플러스 K가 되겠지. 자, 이제 요 부분을 T로 치환해가지고 전개를 한다고 생각해. T로 치환해서 그럼 봐. T라고는 안 쓸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그러면 요 놈의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그 T가 이거죠? 요거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4T하고 16T 더하면 이게 얼마야? 40T가 되는데 T라는 게 X제곱 더하기 10X니까 그대로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요렇게 두 개 곱한 거 16 곱하기 24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의 완전 제곱이 되냐면 내가 이거 T라고 생각한 거잖아. T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럼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요놈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상수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완전 제곱 되지 않겠니?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x제곱 더하기 10x 이게 t야. 그 다음에 요거에 얼마야 이거? 요거 플러스 20에 전체 제곱의 형태가 이렇게 돼야 이거 제곱 나오고 얘 곱하기 얘 하는 거의 2배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20의 제곱이 1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라고.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20의 제곱인 400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얘를 만족하는 k 값은 여기서 찾아내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2차식의 완전 제곱이냐 그 2차식을 fx라고 뒀으니까 fx식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K 값 구합니다. K 값은 24 곱하기 16. 4, 6에 24, 6, 22, 14. 384가 되네.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되겠지. 400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야. K 값은 등장했고 fx는 이렇게 들어갔다. 자, 그래서 f1 값과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1 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1에다가 20을 더하니까 31이죠. 그놈하고 이제 k 값을 더해주면 4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부터는 인수분해인데 14번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자, 4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얘를 인수분해해라.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보기차식이란 말이야. 4차, 2차, 빵차. 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 되는지를 보고 그게 안 된다면 두 번째 방법은 완전제곱의 차이의 형태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걸 보면 x제곱을 t라고 놓으면 4t제곱에 마이너스 8t에 더하기 1이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이 방법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완전제곱의 차이로 바꿀 건데 완전제곱의 차이로 바꿀 때는 양 사이드에 있는 값의 형태를 뭐라고 그랬어? 4x 4제곱이 나오려면 누구의 제곱이 되냐면 2x의 제곱에 제곱을 땡기셔야 이렇게 땡기셔야 4x 4제곱이 되고 1이라는 놈은 플러스 1을 제곱해도 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되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해주려면 이 알맹이에 있는 거 곱한 거의 2배가 필요하다. 그럼 이거 2배를 해주면 4x 제곱인데 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하다. 그러면 4x 제곱인지 마이너스 4x 제곱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플러스 4x 제곱을 쓰면 요게 나오게 해주려면 뒤에 마이너스 12x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 제곱의 차이로 표현하는 건 마이너스는 괜찮은데 이게 누군가의 제곱수면 안 된단 말이야. 12가 루트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그러면 뭘 써야 되냐? 마이너스 4x 제곱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x 제곱을 썼는데 마이너스 8x 제곱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4x 제곱이 추가돼야 되고 마이너스 괜찮고 4라는 건 2의 제곱수가 되니까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얘는 얘 마이너스 4x 제곱 얘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 그럼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빼기 얘는 2x의 전체 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제곱의 차니까 합차. 얘랑 얘랑 한 번은 더하고 얘를 가운데다 쓰면 이렇게 되고 한 번은 빼고 이게 최종적으로 저놈의 인수분해 된 식이다.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보기차식. 그래서 16번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책을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이 방법을 써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18번부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잠깐 끊고 다시 할게요.